112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요령껏 하려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필요한 데만 읽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상대의 도를 평가하고 점검하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서는 안 되며 혼자 자천하는 경우나 잘 알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선지자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천에 진전이 있으면 우쭐하지 말고 더 나아가면 부족하면 좌절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계제를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대충 내가 여기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좀 잘못된다고 해야 되나?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는 공부가 잘 됐을 거라고 그리고 많이 나아갔을 거라고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공부할 테니까. 그러면 정말로 잘못 평가했다면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진전이 더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엄한 짓 하면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랑이나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려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남 앞에서 의시되거나 우쭐하려고 하는 성격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되고요. 이게 성격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런 면에서는 타인에게도 자기 위치를 자랑하고 또 자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배우거나 영향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게 때문에 안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낮춰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낮게 평가함으로 생기는 자기 비하나 그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 공부된 정체나 또 이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또 자기와 똑같이 굉장히 공부는 힘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렵게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겪은 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판단 기준이 돼요. 자기의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공부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때도 이건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자기 위치, 자기 공부의 경지 나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면서 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후에도 그 사람한테 영향 미치고 그 사람한테 영향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 미치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도 셋째 줄 길을 느끼기만 하지 실제의 기와는 다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전이 다 되었다고 자신은 느끼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자신은 내주천을 완성했다고 믿지만 겨우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스승이나 선배가 봐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실패하기도 역시 쉽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점검을 잘하거나 길을 느끼는 것이 실수가 없기 위해선 감각 능력이나 영능력과는 전혀 상관없고 객관적이거나 냉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감각 능력이 아니라 냉철함입니다. 이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기로 하니까 기로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기가 단전 만들고 내주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내주천을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단전 만들어질 때도 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단전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기는 소수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라는 게 그래서 어느 곳엔 진기, 생기, 아니면 가기 여러 가지 기도 나눠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느낀 이 기운은 뭐냐고 하면 이게 가짜냐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거냐면 꼭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라는 게 딱 막혀서 전혀 안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징조만 있으면 분명히 흘러가는 기운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세라고 해요.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세력까지는 안 될 수 있다고요. 이걸 진가로 나눠서 진짜 가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 기 가지고 가짜네 진짜라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기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세가 다르다고 아니면 강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진가 아니면 채용 아니면 선호 여러 가지 나눌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느껴지는 그대로 꼭 공부가 진행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점검해주는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다가 하면 자기는 여기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불신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미심쩍기도 해요. 분명히 내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상대는 거기까지 공부했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가 안 흐르는 건 아닌데 공부가 된 만큼을 인정하는 건 또 다르다고요. 기 흐름이 양이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양쪽으로는 아직 미약해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가고요. 질 쪽으로 하면 이 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기의 흐름의 속도 사람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죠. 누군가 좀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리고 이게 별로 어려움 없이 이게 같이 가는 사람이야. 누구는 먼저 이게 다 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안 느끼고 자기가 간 만큼 그대로 점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차이는 사람의 성격이 다 틀려서 그래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기 운행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크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잘 될 거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경우 기가 좀 더 빨리 가거나 빨리 흐른 것처럼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성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일치라고 해야 되나? 이론과 현실의 일치, 그리고 목문을 말하면 좌우의 일치, 그리고 안에서 바깥의 일치, 이런 식으로 일치되는 게 있는데, 성격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사람과 많이 나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의 행동과 집 바깥의 행동, 이게 많이 차이 나는 사람, 덜 차이 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끝없이 나아가는데 현실과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현실에 나아가는 부분하고 자기가 느껴지거나 망상으로 끌고 갔던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그 안에서의 괴리감이 생긴다고요. 이 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느끼기에는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거나 이제 겨우 시작하거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느껴지는 그만큼 다 공부됐다고 안 하는 이유는 그건 생각이나 먼저 간 그런 것에 따라서 간 거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으로까지는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는 건데
상상력이 크면 클수록 상상력에 해당하는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기운, 감정이 가는 기운, 그리고 신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기운. 대개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상단전으로 하는 그 기 움직임을 하는 경우, 이게 더 빨라요. 그냥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기는 가요. 근데 감정은 또 다르잖아요. 생각을 해서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감정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상단전과 하단전에 이 서로 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알겠는데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내가 하긴 싫어. 그러면 여기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편차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기 흐름에도 이 편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가는 사람, 먼저 가는 거하고 실제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으냐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느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를 흘러가는 거, 기 점검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마음 방향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자꾸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수련은 빨리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빨리 하면 분명히 좋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버리면 좋은데 빨리 갈수록 꺾어지는 것도 빨라요. 이게 빨리 간다는 얘기는 막 혼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막 생각으로 풀어가는데 문제는 그걸 때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길을 팍 죽여버리면 또 거꾸로 가는 생각도 빨라요. 플러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생각도 많아져요. 이렇게 쉽게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조울증처럼. 막 잘 됐다고 생각하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막 또 아닌 쪽으로 막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 이게 기훈으로 얘기하면 임동맥이 돈다고 느꼈다가 아니라고 하면 갑자기 쏙 사라져가지고 뚝 들어가 버려요. 자라목처럼 생겼는데 기가 그래요. 기라고 하면 잘 간다고 하면 막 가요. 아니라고 하면 다시 속 돌아가요. 이것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래요. 그래서 기라는 게 앉아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여기 타통이라고 이제 그 멋있는 말을 쓰잖아요. 타통이라고 위에서 살려서 이런 식으로 타통하듯이 막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몇 개월이에요. 몇 년에 걸리기도 하는데 저도 6개월이 걸렸는데 그런 식으로 길을 이제 단전히 만들어서도 이제 동맥으로 올라가는데 하루 얼마씩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걸리는데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정말 이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자신감이 부러지면 갑자기 훅 가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싹 돌아와요. 기 열리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쉽잖아. 훅 갔다가 훅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타통이 식으로 해도 분명히 한참 걸리니까 어려운 건데 훅 갔다 훅 오는 것도 어려워요. 안정이 안 돼요. 갔으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한번 열렸으면 계속 열린 상태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안 돌아간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상상력을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로 잘 가기 때문에 잘 흘러가는 사람은 잘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질이 좋으면 앞으로 잘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고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썼듯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만약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쇼맨십과 말빨과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아무나 웬만하면 사람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인동맥 잔전 만들고 인동맥 열고 이거 뭐 중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업되게 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기 흘러가는 게 보여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더해지고 좀 더딜 것 같으면 조금 이제 양념 쳐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행위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간단 말이죠. 상대방 기 흘러가는 걸 봐가면서 썰 푸는 거죠. 일종의 이게 암시 효과, 체면 효과, 게다가 이제
이게 쇼맨십이라고 했으니까 상대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말재주를 가지고 하면 한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문제는 혼자 놔두면 다시 이제 싹 이게 돌아간다고요. 되돌아가요. 왔던 그 길들을 그대로 돌아가요, 다시. 제가 엄마랑 그랬어요. 돌아간 다음에 혼자 냅두면 이제 그때도 보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나게 한 차례 보면 서서히 돌아가요. 이게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 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돌아가요. 그럼 다시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게 장난처럼 보이기도 해서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사람 이 길은 생각보다 쉽거나 생각보다 어렵거나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게 각성이나 이치 이해를 해주진 않아요. 이건 이거예요. 그냥 기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가 기변화를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 유지하면 거기에 맞게 나중에 이제 신체 변화, 정신 변화, 감정 변화 일어날 건데 그런 변화 일어날게까지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요. 기가 갔으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쉽게 업되거나 다운될 수 있는데 그 감정에 맞는 사고체계와 그 감정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전문용어로 돈을 점수인지 돈 쓴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원론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뭐 습기 제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뭘 깨달았냐에 따라 달라요. 이걸 깨달으면 분명히 습기 제거하는데 시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기 변화에 따른 정신 변화와 심리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까지 가는데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간단 보장이 없어요. 근데 뭐 돈 한 개 지적인 깨우침이냐 지적인 깨우침을 돈을 했으면 어떤 식의 지적 깨우침을 했냐에 따라 틀려요. 뭘 깨달았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공을 깨우치든 뭐 대단한 걸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점수하면 이제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냐고 뭐냐면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체계, 어떤 맥락으로서 깨우쳤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만약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철학으로 깨우침을 얻어요. 그들이 깨우치는 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의 변화, 아까 말한 대로 감정, 심리, 행동의 변화로 넘어가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깨우친 건 맞는데 깨우치어 가는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돈에서 점수를 가느냐는 그렇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간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 깨달느냐 따라 틀리고 무엇을 위해서 깨달았느냐 또 깨달았냐에 따라도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 돈으로 가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나중에 사후 논리가 될 수 있어요. 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돈은 돈수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찰 말하면 그거예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걸 깨달아야 나아갈 건 점수로 나아가든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정도까지 간 깨우침을 얻어야 그거 보고 진짜 깨우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말 하나만해요. 다 깨달은 다음에 그때 깨달음이라고. 그거 누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걸 깨달은 걸 깨달음이라 얘기하면 그냥 말장난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하다고 하면 그걸 이해 못하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본인 스스로가 부족한 게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돼 가면서 공부해 가는 방법은 말은 많은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계속 깨우침으로 얻어왔으면 좋죠. 그래서 성명상수라 그러고 뭐 지관 일치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읽은 것도 그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노력은 해요.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기가 먼저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이론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앞서가는지를 봐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언을 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람 하나하나 두고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론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장소. 자천장소는 예전에는 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산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산신의 도움이나 산 자체의 기운도 있어 자천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역할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게 분명히 초보자용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게 항상 가르치는 걸 예전에 옛날식으로 하면 가르치는 걸 분배를 정확하게 했거든요. 초보자가 알 만큼만 가르쳐줘요. 그 이상의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옛날 사람은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공부가 된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초보자이거나 처음에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제 원론적으로 항상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적 역할은 안 해. 근데 뭐 더 설명하라고 하면 거기에 또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가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결정적 역할이 없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신의 도움이나 산 자체의 도움이 있는데 기운. 그래서 많은 수련하는 사람이 펼쳐다녀요. 어디가 공부가 잘 되더라, 어디 기운 좋다더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공부하는 장소가 별 영향을 주진 않아요. 안 주는 이유는 이게 뭐 어디 산 기운, 어디 땅 기운은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기를 내가 어딘가 받아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 기가 열려서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깝깝한 거죠. 그거보단 거기에 맞는 자기가 받아들인 기운이나 자기가 느낀 기운에 맞는 지적 체계와 심리적 체계 그리고 행동 체계를 완성시키냐고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기만 느끼거나 기 가지고 운영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난감 하나 더 넣은 거라니까. 사람은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일종의 자위예요. 자위행위예요. 혼자 앉아서 기 돌리고 있어요. 할 일 없으면. 재밌잖아요. 그럼 뭐 한 거 같잖아요. 이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안 한 것 같고 뭔가 오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서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껴요. 근데 기라도 돌리고 있으면 뭔가 하잖아요. 뭔가 했으니까 한 것 같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서 몸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러면 뭐 하나 느끼면 처음 느끼는 사람은 엄청나게 흥분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 이제 얘기하게 나 이거 어디 갔더니 이렇다더라 어디 갔더니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이치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왜 수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지 또 느낀다는 게 같은 건지 내가 느끼는 거와 남이 느끼는 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느껴야 되는 건지 이게 땅 때문인지 내 시간 때문인 건지 그런 것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느끼기만 하거나 뭔가 운행만 한다고 해서 수도가 진행되지 않아요. 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도가 항상 얘기지만 자아성장이고 주체성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나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옛날에는 자유라면 안 썼으니까 불교절 말하면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이 도에 뒀다는 이유고 그런데 그게 기가 어떻게 날 자유롭게 만들고 사위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기가 날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어요.
기가 널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가 널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지. 거기서 진리는 이론이잖아요. 지적 체계, 지능형. 맞나? 진리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는 바람에 요즘은 진리를 뭘 진리라고 그래요? 예? 요즘은 진리를 뭐 가지고 진리라고 그래요? 돈이 진리죠. 돈?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돈 벌고 있지. 그거 나도 모르겠네. 요즘 뭘 진리라고 그러더라. 지금 세계의 정신 인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도하는 자들이, 흐름이 요즘은 뭐더라? 요즘 또 뭐예요? 여기 왜 이러세요? 얼마 전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뭐가 있는데 그거 요즘도 그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들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네는 정체가 불명하긴 하는데 요즘은 주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리도 의미가 변해버려가지고 뭘 가지고 진리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뭐에게다가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기가 날 자유롭게 만드냐고요. 자유만 얘기하면 다른 거 다 빼고. 그럼 도가 왜 자유와 관계되냐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윤회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윤회를 벗어나는 게 윤회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회를 선택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윤회를 벗어난다고 해봐야 이 사람들도 말을 좀 그래가지고 이제 윤회를 벗어난다고 한다는 게 안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안 태어난다는 건 일종의 이게 도피성 발언이에요. 세상에서 도망가겠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잘 들으면 윤회 벗어나면 깨달아가지고 보살돼가지고 부처돼서 뭔가 그 고청원의 하늘세계 엄한데 어딘가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다르게 말하면 어디 짱 박혀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상을 도망가서 혼자 있는 곳 아니면 나만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증 되겠다는 건데 자폐증 걸면 행복해요. 왜냐면 불안한 게 뭔지 모르니까. 뭐가 다르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면 결국 윤회 벗어난다는 건 태어나지 않겠다는 거고 태어나지 않겠다는 건 도망가겠다는 거고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의문 제기 왜 의문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단순히 도망가거나 태어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또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살지 않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은 또 태어나고 싶어 할까요? 난 사는 게 행복했으면 또 태어나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싫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거나 도 닦겠다고 하면 닦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오히려 이쪽은 더 힘들어요. 힘든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와서 이제 가지고 이제 이거 막,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이거 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딴 데로 빠지겠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도를 공부한다 하거나 뭔가 알려고 왔다고 했을 경우 그들의 목적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걸 원하는지, 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본인도 그래. 본인이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뭔가가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거 하고 싶고 어쩌다가 저거 싶고 그냥 이거 한번 찔러보고 저거 한번 찔러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인생 낭비하는 거 개인 문제라서 하라 마라 하긴 그런데 뭐 여기서는 그래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또 오만직할 거라고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방황할 거니까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깨달으면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안 행복해요. 저쪽 하늘나라에서 있으면 되냐고요? 근데 짜박해 봐야 뭐 할 게 있다고요? 그런 하늘 같은 거 있지도 않고 있어 봐야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별로 희망 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뭐 미래에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맞아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 무언가가 내 삶을 행복하고 장밋빛으로 물들게 해주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그리고 무엇이 뭘 하든 뭘 배우든 어떻게 하든 해주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면 글쎄요. 인생을 바꿔주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니까 이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좀 잔인하긴 한데 이제 그래요. 그 솔직하게 얘기할 건 이게 너무 잔인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 이제 그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들만 있더니 정토 세상이라든가 그 비슷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정토였어요. 그리고 대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그래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살지 않으려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정말 그게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로 도의 세계인 거고 부처의 세계인 거냐면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석가도 태어났고 이후에도 태어날 거고 그전에 태어났었고 그들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들만의 석가 부처들만의 세계에서 부처들끼리 있겠냐고요. 서로 대면해요. 부처가 부처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요. 시간 지나면 태어날 거예요. 그 법망경대로 제일 깨달음이 떨어진 놈부터 이 세상에 오겠죠.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법정전에서 이게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건 선정이라는데 선정이 제일 낮은 사람이 먼저 태어나고 그러면서 심심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면 이제 그 다음 선정에 떨어진 사람이 세상으로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와, 내가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 참 위트가 있었죠. 개그잖아요. 이거 이중에 그게 성경에는 천지창조를 굉장히 장엄하고 뭔가 의미 있는 듯이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은 얘네 개그맨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천지창조론이 개그예요. 제일 떨어진 놈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놈이 태어나갔을 뿐인 건데 지가 만들었다고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만들었다고 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고 개그 아니에요? 근데 그게 써 있어요. 법망경이라는 것에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깨우침이 높아도 시간 지나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거라고요. 나오기 싫어도 나오기 싫겠죠. 분명히 그래도 나온다니까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법망경대로라면 의지와 상관없이 깨우침은 끝이 없으니까 완벽하지 않는 한 떨어질 거라. 그러면 뭐 불세는 완벽할 거라고. 글쎄요. 완벽이라는 개념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세계론을 의하면 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깨우침은 완벽하게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무한이 있는 한 깨우침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데 이 세상 자체가 무한한데 내가 완벽한 깨우침이나 그
이런 돈 그러면서 이제 구경지까지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바보 논리예요. 말이 돼야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이 무한하다는 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세상은 유한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쳐서 완벽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깨우치면 완벽하거나 내가 그 제일 높은 경지도 마찬가지죠. 제일 높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정말로 개그 돼버려요. 근데 개그를 개그식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너무 하이네요. 감히 그걸 개그로 받아들이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참 그래서 그게 니체가 똑똑한 거예요. 다 씹잖아요. 다 찔러대고 그 용기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서양에서 오래 걸렸겠어요. 그 용기가 나오는데 니체 같은 놈 하나 만드는데 몇백 년이 필요하다고. 진짜요. 그 인간 하나 만드는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그 윤회를 그러게요. 그냥 간단하게 윤회는 태어나지 않는 게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 생각대로라면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 말한다고요.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안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고 태어나는 시점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겠죠. 자해봐야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안 그래?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자유뿐이 없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도 한계가 있어요. 자유라는 말을 자유도 이데올로기인데 결국 뭐 어디까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뭐 좀 비아냥되는 걸로는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상품 선택권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용돈, 내 지갑에 있는 돈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가 생기잖아요. 상당히 잔인하긴 한데 이게 나보다 더 잔인해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경계선을 정해놓고 보면 봐야 돼요. 무조건 완벽한 자유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도, 그러니까 윤회의 자유도 잘 해봐야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아니 자기가 태어난다는 걸 느낀다는 걸 느끼는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 태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내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태어나는 거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크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하고 공부하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맞는데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다르게 이제 서양식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지 모르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지 알고 살고 있는 거하고요. 그 차이라고요. 윤회도 마찬가지로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모르면 그냥 남의 인생이거나 부평초처럼 흘러다니는 거죠. 한번 태어나고 저기 태어나고 여기 태어나고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너는 왜 태어났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답답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그러니까 거창하게 자유로워진다거나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거나 이런 건 이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난 이 세상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법칙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법칙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외는 없어요. 예외라면 먼저 이 세상 자체부터 예외여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안 된다고요. 힘듭니다. 세상 법칙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예외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법칙을 얘기하시면 법칙이 여러 개가 되고 법칙이 여러 개라고요? 여러 개라도 볼 수 있고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볼수 네, 이게 그래서 항상 그 내가 보는 세상과 세상이 보는 세상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절대자의 세상과 그 개체들의 세상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절대자의 세상은 나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부분 넘어갈 수도 없고 뭐 근데 이 세상이 절대자라면 이 세상도 스스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계속 세상으로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절대자예요. 절대자 스스로 예외적인 존재가 되면 세상은 없어진다 뜻이잖아요.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닌가요? 그래야 이 세상이 있죠. 절대자,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자체가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외를 원하냐고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맞나? 제 말이 안 맞나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 그 법칙이 문제죠. 법칙이요? 법칙대로 살아왔으면서 법칙이 모른다고 하면 되게 더 답답한 건데. 우선 내가 태어날 땐 조그맣고 지금 이만큼 컸고 이것도 법칙 아닌가? 법칙이라고 엄청나게 그 비적이거나 그 현묘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그러면 개그 돼버린다니까요. 논리를 잘 맞추려다가 엄한 논리 같아요. 지구는 돌고 태양도 돌고 이게 법칙이에요. 지구가 돈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어요. 지구가 돌잖아요. 원인데 원에는 순서가 없다 그러는데 원에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건 원론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존재하는 한 시작은 있었어요. 시작 이전에 뭐냐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돼버리긴 하는데 그건 우리들 인식 너머의 일이겠죠. 저도 이렇게 도망가야죠.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지구만 한정해 보면 지구가 탄생하는 시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들이 원을 그리고 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작은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건 변해간다는 뜻인데 시작에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화를 그냥 변화라고 하면 의미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성장은 몸집 변화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은 정신 변화인 거죠. 정신 변화는 정신의 성장인 건데 좀 더 어려운 이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정신적 성장이라는 게 그게 그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깨우침 세계만 얘기하면 그 머리 좋으면 이제 이 어려운 이론들이나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결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듣긴 다 알아듣는데 싫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 못하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싫은 거가 뭐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래요. 논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논리들을 만들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나 뭐 더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걸 펼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 역시 다 원론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여긴 현실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계제 아니면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 사람이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네가 신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러면 그 신이 한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그걸 설명해야 돼요. 이제 신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신이라고 할 거냐.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머리 좋은 놈이 또 어박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적인 것을 신이라고 하면 참 이것도 이 머리 좋은 놈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절대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절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왜 절대라는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좀 머리 좋은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보다 머리 나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절대라는 개념을 몇 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어떤 형태의 절대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절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절대가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형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형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절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이러이러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절대 뭐 하면서 뭐 나름대로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통념적인가요? 전지전능?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머리가 나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알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기 싫다는 거잖아요. 욕심이 없는 건, 욕심이 없는,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죠.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했는지 이거 까먹는데 자꾸.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회 냈다. 윤회 지마 맴도네. 질문 때문에 얘기가 났잖아요. 그 질문 뭐 세계 이치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법칙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세계 법칙 아닌가요? 어떤 세계의 법칙을 원해요? 세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절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 법칙이 나오면 절대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절대라는 거하고 법칙이라는 개념이 상충될 수가 있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네. 법칙이 그럼 절대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칙이 그럼 그게 보면 절대가 돼버리잖아요. 그 순간 자체가. 절대를 원하는 사람한테나 그렇죠. 왜냐면 법칙은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그 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법칙은 절대라는 개념을 받아줄 수 있는 아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또 사회 통념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법칙이라 했잖아. 근데 법칙이 절대로 이어진다고요? 아니요. 그건 질문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가 절대가 있는데 법칙은 꼭 절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비약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허락받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 다들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법칙이라고 그러면 법칙은 예외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자도 예외가 없는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는 그 네. 세상에서는 그 절대가 돼버리잖아요. 네, 거기서 예외는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이 끝까지 절대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법칙 절대가 스스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는 예외가 되면 우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외를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이제 제 말이 틀리냐 안 틀리는지 따지지 않겠죠,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이 세상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 세상이 온 그 정도는 남아 있게 돼 있어요. 이 법칙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사라지는 것도 어느 순간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인 거고 오래 걸려서 온 거는 또 오래 걸려서 사라질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뻥 하고 터지면서 사라질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그건 맨 마지막만 얘기하면 터져서 죽은 건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냥 죽어버리지 죽는데도 한 몇 년 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장이 있고 쇠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얘기는 성장해온 시간이 있으면 죽어가는 시간도 이만큼이라고요. 성장해온 시간이 이만큼이면 죽어가는 시간도 이만큼이라고요. 그냥 죽는 것만 얘기하고 한순간에 죽는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도 중은 누가 잡아요? 에? 중을 누가 잡아요? 여기 갑자기 중이 왜 생겨요? 아니 성장해온 만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죽어가는 만큼이 있으면 가운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 가운데는 갑자기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고요? 그럼 이 세상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세상 법칙을 만든 사람이나 그때 만들어진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칙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체계 그 자체가 다 법칙이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법칙은 그런 거라고요. 그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중에 법 세계이거나 절대인 건데, 만약에 유지하기를 포기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예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예외는 그거라고요. 이 세상이 스스로 세상이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있죠.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세상이 끝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없다고 하든 있다고 하든 그건 다른 문제인 건데, 그래서 질문이나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서 질문하면 대답도 편해져요. 간단하게 법칙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법칙이 한두 마디로 되겠냐고요. 한두 마디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라고 퉁친과가 없죠. 어떤 법칙이냐고 하면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뿐이 안 된다는 거죠. 법칙을 알려면 그 인도 불교 초기경전 그걸 읽으면 돼요. 거기에 법칙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법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개그처럼 보이는 거 그거 법칙이에요. 왜 법칙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어벙해서 그렇게 말하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게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게 법칙을 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과학도 법칙인데 과학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의 그 일종의 법칙을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말들로 아직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연구를 그들은 안 하잖아요. 그걸 철학이 해야 된다고 옛날에 생각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철학도 과학하고 뭔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이 만들어낸 그 업적을 우리의 삶의 이로움이라든가 우리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자본주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정도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과학을 법칙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의 법칙으로 인해서 내 삶이나 내 사고체를 어떻게 바꿨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더 수월하게 넘어갔거나 하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상당히 이게 확 이렇게 늘어졌는데 어디부터 설명해야 돼요? 법칙 설명 계속 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윤회로 넘어가면 저도 편하죠. 근데 설명을 하다만 것 같아가지고 찝찝하네. 윤회로 넘어가면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까? 말은 시작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 윤회를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다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제가 그은 한계 좀 짜게 그은 한계는 거기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태어나는데 물론 길게 태어나겠죠. 100년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0년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00년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요거 좀 길게 해가지고 뭐 안 태어날 능력이 생겼다고 말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그런 시간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그게 100년, 10,000년이든 억년이든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윤회를 좀 딜레이 시킨다고요. 윤회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좀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아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일례향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다고. 이게 걔네들 말 잘 보면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하냐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요게
안 태어날 수는 없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안 태어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다 하면서 좀 이게 한 건데,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시간 넘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또 상대방한테 거기까지 설명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하는 거고요. 또 원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갈 수 있거나 윤회를 벗어날 수 있거나 말을 하겠죠. 강조법인 거고 또 저도 여기 얘기했잖아요. 글을 이렇게 써요. 원론적으로는 뭐 안 넘어간다, 안 된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딱 단정 짓는다. 거기 그는 써놓고 이제 뒤돌아서서 자기네끼리는 그렇긴 한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윤회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딜레이 시킬 수 있거나 태어나는 걸 알고 태어나고 하거나 그래서 약간의 조작할 수 있거나 그 정도가 짜게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알고 태어나는 거, 그리고 약간의 방향 수정. 그 정도요. 근데 이게 자유라고요. 윤회에서, 수도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자유, 하고자 하는 자유는 바로 그 정도의 자유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많은 자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이 생기는 자유는 이 도의 세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있겠냐고 하면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 닦아서 정신적 성숙이 되는 사람이 더 권력과 돈,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 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긴 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도 닦는 거 하고 이 세상과 괴리됐냐고 하면 그건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길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이유는 그게 경직돼요. 세상의 변화에 풀어 놓아서 자기네끼리 만들어져 가서 해오는 거.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욕 하나 얻어먹으려고. 뭐 이렇게 해결식으로 말하면 해결인가? 어쨌든 그대로 뭐든지 다 지난 이후에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깝깝한 얘기인 건데 아무튼 자본주의를 만들고 이 세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도 닦은 사람이 없는 게 편해요. 그런 놈들이 뭐가 선이고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고 인간의 도덕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세상 못 만들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척 받았네. 저렇게 생각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좋아하는 거는 너무 사치일 수도 있겠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분리가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제발전 문제 시킨 것이 하고 똑같아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걸 좀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빼버린 거죠. 우리 쪽으로 말하면 도에 관련한 사람이 이 세상의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됐잖아요. 왜곡됐다고 해야 되나? 첫 단추도 잘못 끼고 항상 이게 잘못 시작하는 부분에 의해서 좀 잘못된 게 많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오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챙기려다 보면 안 돼요. 일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주장도 많아요. 그러면 의견 수렴이 안 돼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굳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경제 성장하거나 또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경제 성장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맞고 그 당시에 데모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의 그 현상에는 드러나는 현상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위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와 보여지지 않는 걸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박정희 선택했냐고 하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선택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암울한 세상을 암울한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하면 계획이 돼버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이데올로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목숨을 담보를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좀 많이 잔인해요.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면이 아니라 이게 좀 논리로 따지면 또 역시 논리가 문제인데 제가 말한 것도 개그잖아요. 맞죠? 이미 지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과거에 벌어진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사원 논리인가? 그렇죠? 웃기긴 한데 은근슬쩍 빠져버렸네. 아무튼 또 이번에 돌아가. 오늘 왜 이러나? 윤회에서 빠져나가겠지. 윤회에 빠져가지고 윤회가 못 나오네. 다시 이제 그러면 한 단계만 나가고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혈에서 기를 받는다고 해서 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요. 뭐 도를 이용해가지고 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어느 경지 넘어가고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논리적 비약, 그러니까 엄한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연에 그게 있잖아요. 기를 모아서 운행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돌리기만 하면 기가 스스로 질을 변해가지고 금빛으로 변하고 금빛으로 변한 게 성장해가 더 커져가지고 양신이 되든 뭐든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서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게 단전이니까 기를 처음에 모은다고 해서 꼭 도느냐고요. 또 돈다고 해서 질이 바뀌냐고요. 또 질이 바뀐다고 해서 금빛이 되냐고요. 또 금빛이 된다고 해서 또 성장되냐고요. 지금 장난하냐는 거죠.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다 이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학교에서 분명히 우리는 비판하는 능력을 길렀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학교에서나 써요.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비판력을 길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만 비판해요. 학교 나오면 순응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어요. 학교에서의 행동과 사회에서 행동은 달라요. 웃기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 적용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응용력인데 응용력은 배우지 않아요. 배운 학습 거기에서만 우리는 그걸 써먹고 거기에 벗어나면 우리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배운 거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다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하던 짓을 사회에서 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하던 것을 학교에서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돛 닦는 곳이니까 머리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척 부는데 이쪽 세계 들어와가지고 이념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 얘기 들어가면 어벙한 짓을 해요.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라고요. 앞뒤 안 맞는 건데 그걸 당연히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나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건 몰라요. 얼마나 심하냐면 도장에서만 하더라도 도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수장이 낸 책이 아닌 것은 읽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건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 읽냐고 했더니 안 읽는데요. 그래서 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이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게 통한다는 게 웃긴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통하냐고요. 근데 통해요. 우리는 그래요. 학교에서의 생활과
진짜 사회에서 생활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사회에 나오면 바보 돼요. 제일 머리 좋은 순서대로 제일 좋은 직장 들어가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 다르게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분명히 비약할 수 없는 부분이 비약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라고요. 길은 분명히 모이고 돌겠지만 모이고 도는 것도 나의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요. 운행이 바뀌고 운행 방향, 운행하는 질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기라는 게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내 몸에 따로 성장시켜서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 몸 일부를 따로 떼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 전체와 내 생활 그 총체적인 거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 기라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어느 것이 내 인생에서 따로 떼어서 생각하냐고요. 전체적인 것이 하나로 되었을 때 조금씩 성장되겠죠. 그 성장되는 게 내 자신이니까. 안 그래요? 결론이 간단한가요? 결론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처음 읽었던 거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게 많은데 땅기는 기록고 그 다음에 산신기운은 산신이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에 들면 산신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이게 기하고 다른 점은 산에도 기가 있어서 그 산 기운이 좋으면 나도 변해가고 변해가는 그거부터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좋으면 기수련이나 내 수도하는 공부에 완전히 도움이 안 되냐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계속 그 지역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해가요.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고 해야 되나? 좋은 장소 아니면 좋은 사람들, 좋은 사물들하고 내가 관계하면 나도 좋은 사람처럼 변해가는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있어서 수도가 진전이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생각과 감정이 변해가서 그래요. 그걸 간단하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수도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그냥 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수도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운과 세상 사람들의 잘못되고 싫은 거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건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냥 여기가 기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수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생겼던 게 많아요. 그 기라는 게 그냥 그 음식 좋은 보약 하나 먹는 것처럼 그 어떤 엑기스에 해당하는 좋은 그 무언가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그렇고 보약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다 날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 변화된다는 게 내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 감정이 변해갈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이 머리예요. 이성이. 싫다고요. 나 변화하기 싫으면 변해지지 않아요. 내가 착해지고 싶은 나 착해지기 싫은데 하고 생각하면 착해지지 않아요. 왜 착해지지 않냐면 그렇게 착해졌을 때 불편하거든요. 힘들잖아요. 착한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변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산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사람 됐는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더 빨라요. 산속에서 좋은 사람 변해가는데 10년 걸렸는데 산속에서 내려오자마자 나쁜 사람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내려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배고파가지고 나를 밥을 안 줘봐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줘봐요. 벌써 속여서 올라와요. 그게 그렇다고요. 변해가는 건 맞고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요. 나빠지는 게 더 빨라요. 더 쉽고 간단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쉽게 공부하는 걸, 아니, 이게 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걸, 철도기라는 책을 보면, 철학의 구도 증서, 거기 보면 알티세르가 말한 게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무의식일 텐데, 이 사회,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의 생각 체계, 그들의 행동 체계가 나한테 주는 영향이 더 커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체면 같은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체면 걸려서 날 바꾸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가 체면 걸려서 바꾸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돛 닦은 사람이 돛 닦아가지고 변해가고 싶은데 변해가고 싶어도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했던 부분 중에 이 사회가 가치 기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를 바꿔가는 것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영향이 분명히 우리한테 절대적 예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큰데, 크기 때문에 그 책 내용들을 하면 이게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그런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이. 구조도 변한다고요. 구조가 변해가요.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닌데, 구조를 변화뿐더러 구조를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정해져 있는데 고정되진 않아요. 그 이데올로기도. 그래서 변해가요. 이데올로기도.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변하게 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나쁜 놈 되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좀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던 포덕이 어떻고 창세구제가 어떻고 하면서 홍익인간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거예요. 이데올로기요. 나쁜 놈 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칙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신이든 그 무엇이든 하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 법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심리적인 구조 체계가 있고, 그 구조 체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타인을 이용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이게 맞고 이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영차적인 것, 더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사회부터, 이 사회 구조가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거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거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더 먼저라고요. 그래서 책에 썼듯이 진짜 스승이라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옛날 책대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저기 있는 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포함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더 심층적인 구조가 있다고요. 이 구조를 알고 이 구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사람이 더 원본에 해당하는 그 나쁜 놈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는 이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더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준비된 나쁜 사람도 여기도 있고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거 하면, 누워침 뱉기네. 이거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분명히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바꿔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 구조를 신체계, 신의 힘이라든가 엄청나게 도력이 있어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볼 수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볼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 정치나 권력이나 그 엘리트들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된 게 아까 말한 대로 도 닦은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는 세상인 것이 된다고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똑똑한 놈들은 다들 이런 걸 이해했어요. 뭐 춘추전국 시대에나 그렇고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장자나 이랬는데 이런 거 몰랐냐고요. 알았어요. 거기에 내용 책에 보면 책에 있어요 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알아요. 지금처럼 구조란 말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란 말 쓰지는 않겠죠. 근데 그들이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가. 가장 흔한 건 권위잖아요. 저울치요. 그걸 권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시중이라고 그러고 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중령에도 천지참여가 있고요. 천지참여 멋있게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구조 바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정치가 돼요. 정치여야 되는 거고 그게 예법이라고 그러고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고 다 말만 바꾼 건데 같은 얘기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이쪽에 집단 체면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하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하고 우리하고 100년 사람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감정체계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똑같은 것에 우리는 화 안 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울 수도 있고 세상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절규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신드렁해요. 그게 왜 그렇지?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이건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모든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 말세란 말이에요. 진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체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상의 구조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말세라고 그러겠죠. 세상이 말세로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놈은 구조를 볼 줄 모른다는 뜻이 돼요. 그걸 볼 줄 모른다는 건 그걸 움직이거나 변화시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들러리인 거죠. 세상의 들러리인 거냐 들러리 아닌 거냐는 세상의 구조 아니면 원천에 해당하는 토대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주체적인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들의 흐름에 의해서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인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면 들러리인 거죠. 주체가 되라고 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윤회에 벗어난다는 또 윤회가 나왔는데 윤회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윤회가 세상에 태어나냐 태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을 선택하거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이 주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요즘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야 당연히 불교적 말하면 윤회를 벗어난다고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그냥 주체적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주체적으로 사는 게 이런 일상생활에서만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리고 생사를 이 모든 걸 더 확장해서 다 주체적으로 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주체적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이게 일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다는 건 그것을 바꾼다고 해야 되나? 바꾸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선택했으면 주인을 바꾸는 거고, 내가 뭐 어떤 기계를 선택했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한 그것을 바꾸겠다는 건데, 내가 주체적으로 된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권이 향상된 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또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대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에 해당하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된다고요. 세 번째 말하는 그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선택하느냐가 결국 사람들의 심층, 이 세상의 구조, 심층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해가게 만들고 있는 그 힘의 그 뒤 힘은 어디에 있냐고요. 무엇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선택할 수 없는 건지를 알려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나 시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이미 오래됐고 또 더 많은 깊이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섭리를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운명 바꾼다 그러는데 운명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운명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단체 또 사회 이 세상의 운명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이걸 알아보려면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깊이와 어느 정도 크기에서 움직이는지 알아보려면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너무 거창해진단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나. 오늘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셨다 하시면 어떻게 정리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하던 걸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산으로 산 기운이든 땅 기운이든 그것이 날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어.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합리적이라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한 건데 바뀌어지는 부분은 왜 바뀌어지는 거고 또 안 바뀌어지는 부분은 왜 안 바뀌어지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게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했던 이유는 이걸 알면 어떤 작용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면 결정적이게 할 수 있다고요.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여기에 산신이라든 그 무엇이든 그들 도움은 마찬가지로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도움도 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그리고 잘 하면 돼. 잘 알고 있으면 된다면 대충 이렇게 끝내. 그래서 이제 장소 네 번째 줄 계속 이어서 하면요. 자기 집이나 조용히 할 수 있는 곳이면 되고 시간 되어 잠시라도 호흡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차나 지하철에서 해도 되고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며 해도 되고 걸어가며 하고 휴식 시간에 하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주위가 시끄럽다고 못할 것도 없고 불편하다고 못할 것 없고 몸이 아프다고 못할 것 없고 덥다고 춥다고 못할 것 없습니다. 공해가 있다고 도시에서 못할 것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이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르고 마음의 고유함이죠. 이게 이제 이거 다 내용이 초기적인 거라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초기적인 거잖아요. 이게 기술을 하는 사람이나 자선, 명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 내서 계속 규칙적으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기초적인 건 냅두고 다른 것도 다른 이유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일종의 일상 장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여기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는 있을 것인데 있을 때 내가 내 자신 아까 말한 대로 주체적으로 있으려면 주체적으로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으려고 이렇게 시간 내서 좌선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내서 좌선하고 명상하고 호흡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무슨 상관이냐면, 앉아가지고 고요한 곳에 아니면 뭐 절간이든 산속이든 집에 고요하고 좋은 방에서 이제 참선하고 호흡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짓을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만 해요. 학교에서는 머리 좋은데 사회생활 하면 머리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천재인데 사회에 나오면 바보 되는 것이 이제 이 호흡에도 하는데, 호흡할 때 밤에 10시 넘어서 아니면 뭐 인시부터 한다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때는 이제 마음도 고요하고 머리도 안정되고 마음 이제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 나가고 한 바로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를 하는 이유는 그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을 항상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요. 그럼 무조건 마음 고요한 거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나 마음 고요하게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명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수도가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적 능력과 행동에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소유나 아니면 뭐 착한 사람, 고요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공부하면 그건 일어날 수 그런 건 그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상황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항상 내가 내 자신으로 있으려면 내가 내 자신으로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쉽게 이제 하루에도 10분, 20분, 1시간, 2시간씩 시간 내서 자기로 있는 걸 연습한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호흡해 가면서 그렇게 시킨다고요. 그것부터 시키면서 그 힘으로, 그러니까 좌선의 힘이나 호흡의 힘으로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으로 상황 파악이 안 되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타인한테 엄한 소리나 엄한 감정이나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옛날 수련으로 얘기하면 안반수의경이 호흡인데, 호흡만 하지 않아요. 그냥 수련은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왜요? 요즘은 호흡만 하잖아요. 좌선만 해요. 그런 공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것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에도 그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최선의 상황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런 목적이 아니면 요즘처럼 돼요. 한 부분을 과잉시킨다고요. 이것만 하면 득도할 수 있고, 요것만 하면 이거 성취할 수 있고,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게 된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처음부터 수도는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옛날로 말하면 6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더 많은 것, 다양한 체계, 다양한 순서대로 가르쳤어요.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죽기살기로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전인적인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인적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기술이 없어야, 자기가 특기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어야 겸손해져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걸로만 항상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있어야 항상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오래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해요. 그걸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만 살고 있어요. 그걸로만 사물을 판단하고 그걸로만 행동하려고 한다고요. 자기한테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래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우고 고요해져야 돼요. 잡념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잡념이 주로 일어나는 그 잡념은 주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로 관심 가지는 것을 없애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하든 자세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항상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술? 그 무언가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계속 연습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건 조금 아니라기도 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이해했어요. 뭔가 개념을 파악했는데 그 이해한 대로 내가 살 수는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한 그 개념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이해한 그 개념대로 내 행동이 일어나도록 날 단련시켜야 돼요. 그 단련시키는 과정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시간 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호흡을 하든 자세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신을 말씀하셨는데 지신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지신, 산신. 네,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은 왜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겠죠. 왜 필요해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돼요. 뭐, 없는 나라가 더 많잖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아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없는 게 맞다고 해야 되나? 없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 건가? 없는 게 원래 없는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지구가 탄생했으니까 산 있고 들 있고 강 있는 거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산을 관리해야 된다,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 관리하는 어떤 신이나 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안 그래요? 뭐, 말 그대로 저쪽 뭐 천왕성이라든가 뭐, 그 명왕성이나 그 주인 있을까요? 없는 게 맞잖아요. 왜 그게 자연물이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가 주인이다, 아니면 주인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너보고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주인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계룡산이나 계룡산 있으면 계룡산 내가 계룡산 주인이라고 하면 누가 너보고 주인하라고 했는데 하면 그 사람은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또 높은 사람이라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게 절대자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자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바라지지 않았는데 건방진 사람이 또 이쪽에서는 건방지지 않아요. 또 그게 또 아까 말한 대로 묘한 범주가 있어요. 좀 건방지려면 끝까지 건방졌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리 건방진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은 무조건 그냥 기독교인이야. 신이 그렇다면 얘 맞아요. 끝나요. 좀 신하고 그 맞짱 뜨는 것처럼 이렇게 좀 건방지는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건방지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이 뭐 할 일 없어서 이 조그만 데 와가지고 일일이 관리하고 있겠냐고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계룡산의 산신이든 어떤 산신이든 신이든 이것도 이쪽 세계, 여기 이 행성의 문제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요.
뭐 우리나라를 신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 차지해서 살다 보니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 없어요. 어디에 주인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계약하는 거죠. 약속이잖아요, 그냥. 산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절대성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냥 있으라고 했고, 있었고, 그것뿐이에요. 그럼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이 공무원 있는 거 똑같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럼 무슨 할 일이 있냐고 하면,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땅도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인데, 원래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원래부터 그 땅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사람이 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이나 그 산은 그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또 계속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끊어버리고. 그래서, 계룡산 아니면 백두산 아니면 뭐 설악산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것도 일종의 구조예요. 구조에 해당해요. 우리 심층의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시처럼 보이는데,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땅,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면으로 된 요 좁은 나라, 반도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성향과 심층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이나 더 거대한 땅에 살았다면은 다른 성격과 다른 체질, 성향이 가지겠죠. 분명히 그 대륙마다, 지역마다 가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그 땅이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땅, 기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영향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의 어떤 힘과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그 나라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거나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이게 그 종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세상은 어떤 구조가 있는데, 고정된 구조라기보다 그 관리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면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나쁘게 됐을 수도 있고 좋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신들, 지신 체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런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지신이나 산신이 없다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이라든가 이런 거 옛날 책을 보고서 모든 나라가 다 뭐 지신책이라든가 산신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전체를 보면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듣는 겁니까? 전체를 보고서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있고 또 세계 지구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 우리나라에 산신들이 있다고 하는, 산신이 있고 산신들의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자우측과 전체를 보면서 어떤 산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대개는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설악산에서 공부했다면 설악산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런 그 다양한 체계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걸 몰라도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대외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산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천신이라고.
천신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한 부분이 주는 영향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영향 주는 거와 서로 이 소통하는 거, 관계하는 거를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걸 영향을 보는 사람이 또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상당히 관념적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관념적인 존재들은 있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신은 도대체 이 새끼 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애매한 건 그들이 그 활동하는 방법이 상당히 그 이념적 관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이 상학적이라서 그래요. 더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더 인간들의 심층 내부 깊이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는 그 부분은 거의 무의식도 아니에요.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움직여요. 좀 시간 딜레이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으로 올라오는데 몇 개월 몇 년 걸리고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또 몇 개월 몇 년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산신이나 지신은 상당히 빨라요. 그들은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움직이라서 무의식, 심층, 그러니까 의식, 표면의 의식 바로 밑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은 바로 의식으로 올라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빨리 변해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도 그 일종의 체계예요. 그것도 또 법칙인데 사물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만 보면 물질에 대한 구조,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그 사물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해요. 사람은. 보이면 보이는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고요. 15분 쉬고 하겠습니다.